이용구 변호사님. 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리 없는 지적을 할 사람을 우리가 부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 1차 영장을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도 서초동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즉 그 작은 범죄로 우병우 수석은 구속이 되고 그다음 특검은 특검대로 명분을 찾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안심하고 뭐 이런 정도의 타협선에서 끝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놓고 보면은 1차 때도 그렇고 지금 2차 때도 그렇고 아주 작은 범위에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민정수석실에서 운영했던 특별감찰관의 직권남용 부분이거든요. 이거 징역 5년, 최대가 징역 5년이거든요. 예, 직권남용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확하십니다. 예. 역시 봉도사십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검찰 조직에 누가 되거나 다른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져 있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이거는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요. 직권남용 특검에서 넘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병우 전 수석 영장 재청구되면 100% 발부된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할 것이 세월호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거 막은 거. 그다음 1, 2, 3 정장 과실치사로 기소 못하게 했던 거. 요 두 가지를 예를 들었고 이번 지금 특수본 2개에서 그거 다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소해서 그 영장 실질심사 놓는데 뺐어요. 뺀 논리가 뭡니까? 그 검찰에서는 실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 1, 2, 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고 또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았고 또 해경 본청 상황실에 대해서 실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 그 부분 그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또는 설사 의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하지 않지 않느냐 결국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어려운 얘기로 이제 뭐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될 그 위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권리행사 방해 문제는 전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은 것은 그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실제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좌천되거나 퇴직을 했다면 그 후폭풍은 검찰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제 민정수석 얘기 안 들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권리행사 방해로 의율하지 못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의율은 뭐예요? 의율. 적용.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가 오늘 지금 적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인 줄 알았어요. 저희 같이 민간인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이제 권리행사 방해를 이제 그 두 가지를 필요충분조건처럼 만족시켜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일반인한테 어떤 그 공갈 협박, 일반인이 공갈 협박을 했을 때 그 공갈 협박을 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나야만이 공갈 협박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갈 협박은 그냥 공갈 협박인 거예요. 그럼요. 그걸 그 상대방이 안 받아줬다고 해서 그럼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더 엄격해야 될 공무원의 어떤 그 직권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관용적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는 분명히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비위 어떤 그런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미 전화를 건 그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도 거기서 어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논리는 그래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혹은 뭐 수사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그런데 더 할 수 있었던 것을 거기까지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만 갔을 수 있는. 그래서 이용구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자, 전화했어. 전화하고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특수본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그냥 수사 다 했대요. 기소도 다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렇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전화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민정수석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했어. 했는데 결국 수사를 했다고 보지만 더 확대될 수 있는 수사를 막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1, 2, 3 정장 과실치사로 기소 못하게 했던 거. 이건 민정수석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전화했어. 했는데 결국 수사를 했다고 보지만 더 확대될 수 있는 수사를 막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윤대진 이 부장검사였었죠. 그렇죠. 그분이 대전지검 아니 그 부산지검 2차장을 갔는데 이분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니죠. 중간에 서산지청으로 장을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으로 갈 때는 약간 좀 좌천된 거네. 그래도 그 좌천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새로운 이제 지청장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검사장은 확실히 퇴직을 누구죠? 했으니까. 변찬호 검사장이. 변찬호 검사장은 그 전에는 인사가 어떻게 됐었나요? 그 지검장 그 두 번째 지검장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수평 이동을 하시거나. 수평 이동을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되는 거죠. 후배들이 가야 되는 예를 들어 그 대검 뭐 수사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전에 내려온 얘기는 예. 시원스럽게 수사했으니 책임을 져야지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 퍼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막걸리예요? 시원스럽게 수사했으면 아니. 병조를 시켜야지 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 윤대진 당시 이 부장검사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특검 때 같이 그 특검에서 한 이렇게 나이 차이나 연배 차이는 한 5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한번 찾았죠. 예, 모르지만 이용호 특검 때 수사 예. 3인방 네. 우병우, 윤대진. 예. 그래서 1년 차. 그렇습니다. 일 년 그래서 차. 이제 어떤 서로 그런 그 관계가 있는 사이고 이제 변찬우 당시 지검장은 이제 그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는데 어쨌든 그 뒤에 서로 갈 길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산지검 지금 현재 차장검사로 있다는 건 이제 순조롭게 예. 가고 계시고 변찬우 지검장은 이제 좌천됐다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예. 제가 주목하는 게 어제 손수호 변호사가 그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변찬우 변호사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가 직전에 무산됐다, 취소됐다. 이번 조사 받고 나오면서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분은 더 할 말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수사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안 들어줬는지를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상이한 결과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쫙 가면 이해를 못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뭐냐 하면 변찬호의 우예요. 우입니다. 변찬호 이분이 승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아는 그런 인사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 까마득한 후배들이 가는 자리에다가 인사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이 법률용어로 자 시원하게 수사했으니 책임지고 물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드시오. 드링크 워터.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 치사하게 이렇게 있냐? 옷 벗자. 그러니까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갖고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근데 기소했어? 그럼 책임지셔야죠. 자, 이거는 직권이 남용된 거 아니에요. 남용된 거죠. 남용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특수본에 가서 이 조사를 다 받아. 그럼 나와서 언론하고 인터뷰를 딱 하려고 그러다가 약속까지 다 적어놓고 취소해. 이거는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남이가 검찰도 살아야지 이 사람아. 전호 검사장님도 뭐 친정일이라서 부담스러우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세월호 탄핵 대리인할 때, 탄핵소추 대리인할 때 세월호를 담당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 수사 기록을 다 봤습니다. 예. 근데 없어요. 123 정장에 대한 과실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졌지 그 윗선이 없습니다. 왜 그 윗선에 책임질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서해지방청장, 해경청장, 예. 국가안보실 다 그 주요 보고가 한라인에 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무슨 책임을 물 거냐? 당연히 검찰로서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를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한 발만 뛰면 수사가 되는 건데 그 뒤로는 잠적을 합니다. 결국 변찬호 지검장에게 전화해갖고 123 정장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 하는데 그 윗선까지 못 올라가게끔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충분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세월호의 왜 당신이 정리해, 근데? 그렇습니까? 정리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 그러니까 지금 말을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예.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123 정장을 기소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압수수색 부분 빼로더라도 예. 그 부분을 했으니까 제대로 된 거다라고 지금 논리가 오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당연히
지휘 체계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구호를 한다면 당연히 위에 보고를 하게 되겠고 그럼 명령권자가 누가 그랬냐? 누가 예, 막았냐? 그 부분이 이거를.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예.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안 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04286 온양교통 171번 버스에서도 온양교통 171번 버스에서도 정치쇼 나와요. 방송 재밌어요. 171번 소리 질러 또 하실 거죠? 흐흐. 소리 질러 하시고 싶은 것 같아. 한번 할게요. 자, 171번 버스에 타신 분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로 가는 버스에 타고 계십니다. 자, 소리 질러 준비하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와 하고 소리 질러주시면 기사님이 안전운전하고 힘 팡팡 납니다. 자, 온양교통 171번 버스에 타신 분들, 자, 환호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환호. 아우 시끄러. 아우, 너무 크게 질렀어 이번에는. 자, 너무 기사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미님, 정치에 관심 없던 1인이에요.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이 변호사님 오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가 쫙쫙 풀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거 직권남용을 저는 뺐다. 도움이 안 되는군요. 누구예요? 고지영 기자님이요? 아니, 벼랑을 진행하는 것 같았고 내가 지금 삐졌어. 아니, 그런데 정말 이게 직권남용 왜 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뺀 상태에서 놓았어요? 오늘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돼야죠. 아니, 돼요 안 돼요? 예측을 하려는 거예요. 됩니다. 되죠? 예. 자, 그럼 요 정도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1심에서 한 1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 보이죠? 판사했잖아요. 보입니다. 적당히 터는데. 자, 제가 궁금한 사항은 5월 9일 전국일체가 돼요? 재판은 진행 중이야. 공소유지 진행 중이야.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전담 검사도 바뀌었는데 지금 얘기했던 1, 2, 3 정장 위에 책임져야 될 사람 수사가 하나도 안 됐어? 이게 왜 그러지? 그럼 누군가가 여기 영향을 미쳐갖고 1, 2, 3 정장에서 딱 끄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수사를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았구나. 이건 우병우의 직권남용이다. 기소를 또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전문용어로 추가 뜬다 그러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다음에 세월호 1070 며칠 만에 올라왔듯이 세월호에 관련된 그동안의 원인서부터 재난의 원인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조사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문제가 됐을 땐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그런 그 부분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의 외부 조력자로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조력자.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의 돈을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지. 그다음에 저는 법률적 조력자도 또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법률적 조력자는 우병우일 것이다. 저는 제 입으로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내 입으로 하고 뭐 감옥 나 돌아가라는 거야 이 양반이. 네, 감옥 가고 싶어?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야 되고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됐고 그런 어떤 국정농단의 기획에 대한 국정농단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금 했는데 설계자 기획에 대한 누구냐? 부분이 그렇죠. 기술자 누구냐? 그리고 이 최순실 씨를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 그 전에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거기를 다시 한번 계속 들여다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우병우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었고 정강, 가족회사, 이것도 추가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오늘 가능합니다. 이영구 변호사님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 소추 대리인 변호사로 참여하실 때 전담 파트가 세월호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처음부터 그건 뭐 세월호 특조 2기로 가든 뭐로 가든 더 가야 되는데 이 세월호 수사의 확대를 막았다? 만약에 검사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적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적용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검사를 해서 조금 더 높게 잡을게요. 검찰총장으로 이 순간 검찰총장으로 제가 임명했어요. 시원스럽게 수사해야죠. 시원스럽게 수사했고 깨끗하게 보내야지. 그렇죠. 영원히 격리시켜야지. 영원히 격리는 좀 그런가? 좀 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9년 차 판사 경력, 변호사의 경력,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으로 봤을 때 그 윗선, 그 자료를 봤더니 1, 2, 3 정장 윗선이 없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5.18 광주 때 발포자는 있지만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없는 거야. 예. 그런 역사를 제대로 못 밝히니까 이번엔 재발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제가 얘기하고 맞습니다만 얘기가 뭐 판사로 왔어요, 여기에 지금? 그런 얘기하시오. 이렇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영상 없냐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구조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지령이 내려갔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환기될까봐 그 부분을 끌었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상황을 보면 123 정장은 실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이 안 가거든요. 현장에 바로 가질 않습니다. 헬기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예. 배 타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허.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징계를 받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는 그게 조사가 안 됩니다. 야,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축소됐다. 취소했다. 누군가 막았다. 그건 누군가는 네. 느낌상으로 앞뒤가 보죠. 똑같은 우병우였을 것이다. 그렇죠. 추정.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도 문자 폭탄 쏟아지고 있습니다. 6639님 콩나물 배송차에서도 봉도사님의 재밌는 방송 참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3310님 천안에서 택시 몰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이 방송에 관심이 많네요. 좀 전에도 당국대 학생하고 정치쇼 들으면서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세대 간 소통이 많아지는 대한민국 됐으면 합니다. 김동영님. 오늘 전혀 오교사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그 오교사 맞나요? 허허, 잠시 후 3부에서 모십니다. 세월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지는 거죠, 세상이. 자, 변호사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호 마지막으로 한마디 잠깐 하시고. 예. 아직도 10초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금 건져진 세월호를 보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이제 권리행사 방해를 이제 그 두 가지를 필요충분조건처럼 만족시켜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일반인한테 어떤 그 공갈 협박, 일반인이 공갈 협박을 했을 때 그 공갈 협박을 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예. 결과가 나야만이 공갈 협박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갈 협박은 그냥 공갈 협박인 거예요. 그럼요. 그걸 그 상대방이 안 받으려줬다고 해서 그럼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더 엄격해야 될 공무원의 어떤 그 직권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관용적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는 분명히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비위 어떤 그런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미 전화를 건 그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이 그거 자체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도 거기서 어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논리는 그래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예. 혹은 뭐 수사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그런데 더 할 수 있었던 것을 거기까지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만 갔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용구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자, 전화했어. 전화하고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특수본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그냥 수사 다 했대요. 기소도 다 했대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렇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전화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민정수석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그 전화했어. 했는데 결국 수사를 했다고 보지만 더 확대될 수 있는 수사를 막았을 가능성. 이용구 변호사님. 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리 없는 지적을 할 사람 우리가 부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 1차 영장을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도 서초동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즉 그 작은 범죄로 우병우 수석은 구속이 되고, 네. 그다음 특검은 특검대로 명분을 찾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안심하고, 뭐 이런 정도의 타협선에서 끝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놓고 보면은 1차 때도 그렇고 지금 2차 때도 그렇고 아주 작은 범위에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민정수석실에서 운영했던 특별감찰관의 직권남용 부분이거든요. 이거 징역 5년, 최대가 징역 5년이거든요. 예, 직권남용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확하십니다. 예. 역시 봉도사십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검찰 조직에 누가 되거나 다른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져 있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이거는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요. 직권남용 특검에서 넘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병우 전 수석 영장 재청구되면 100% 발부된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할 것이 세월호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거 막은 거. 그다음에 1, 2, 3 정장 과실치사로 기소 못하게 했던 거. 요 두 가지. 지금 현재 차장검사로 있다는 건 이제 순조롭게 예. 그분은 가고 계시고 변찬우 지검장은 이제 좌천됐다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예. 제가 주목하는 게 어제 손수호 변호사 그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변찬우 변호사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가 직전에 무산됐다, 취소됐다. 아, 이번 조사 받고 나오면서 예. 그래서 오.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분은 더 할 말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하. 두 분이 수사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안 들어줬는지를 우리는 이 유추를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상이한 결과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쫙 가면 이해를 못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뭐냐 하면 변찬호의 우예요. 우입니다. 변찬우 이분이 승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아는 그런 인사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저 까마득한 후배들이 가는 자리에다가 인사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이 법률용어로 자 시원하게 수사했으니 책임지고 물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드시오. 드링크 워터.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에이 내가 이 치사하게 이렇게 있냐 옷 벗자. 그러니까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갖고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근데 기소했어? 그럼 책임지셔야죠. 자 이거는 직권이 남용된 거 아니에요. 남용된 거죠. 남용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분이 특수본에 가서 이 조사를 다 받아. 그럼 나와서 언론하고 공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윤대진 이 부장검사였었죠. 그렇죠. 그분이 대전지검 아니 그 부산지검 2차장을 갔는데 이분은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니죠. 중간에 서산지청으로 장을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으로 갈 때는 약간 좀 좌천된 거네. 그래도 이렇게 좌천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새로운 이제 지청장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검사장은 확실히 퇴직을 누구죠? 했으니까. 변찬호 검사장이. 변찬호 검사장은 그 전에는 인사가 어떻게 됐었나요? 그 지검장이 그 두 번째 지검장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수평 이동을 하시거나. 수평 이동을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되는 거죠. 후배들이 가야 되는 예를 들어 대검 뭐 수사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전에 내려온 얘기는 예. 시원스럽게 수사했으니 책임을 져야지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퍼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막걸리예요? 시원스럽게 수사했으면 영조를 시켜야지 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 윤대진 당시 이 부장검사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특검 때 같이 그 특검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나 연배 차이는 한 5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찾았죠. 예, 모르지만 이용호 특검 때 수사 3인방 네. 우병우 윤대진. 예. 그래서 1년 차. 그렇습니다. 1년 그래서 차. 이제 어떤 서로 그런 그 관계가 있는 사이고 이제 변찬우 당시 지검장은 이제 그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는데 어쨌든 그 뒤에 서로 갈 길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산지검 를 예를 들었고 이번 지금 특수본 2개에서 그거 다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소해서 그 영장 실질 심사 넣는데 뺐어요. 뺀 논리가 뭡니까? 그 검찰에서는 실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 1, 2, 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고 또 예.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해경 본청 상황실에 대해서 실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 그 부분 그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또는 설사 의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결국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어려운 얘기로 이제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될 그 위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인데 문제는 전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은 것은 그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실제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좌천되거나 퇴직을 했다면 그 후폭풍은 검찰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제 민정수석 얘기 안 들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권리행사 방해로 의율하지 못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의율은 뭐예요? 의율. 아, 적용.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가 오늘 지금 적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인 줄 알았어요. 예. 저희 같이 민간인이 보기에는